첫 번째, 생산 시스템의 기본 구조. 생산 시스템이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합니다.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투입물이 들어가죠. 즉 인풋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반드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산출물, 즉 아웃풋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생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투입에는 어떤 것이 있냐? 노동력, 기계, 원자재, 자본, 정보 등이 있고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변환이나 또는 공정,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가공이나 조립을 통해서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산 시스템의 기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의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생산 방식에 따라서는 4가지, 이거보다 조금 더 있기는 해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잡숍, 플로우숍, 프로세스숍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구분을 하고요. 제조 전략으로는 또 4가지로 구분을 하면 메이크 투 오더, 메이크 투 스톡, 어셈블러 투 오더, 엔지니어 투 오더.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 시스템에는 고객상이 있고요. 모기업, 생산 라인의 납품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EM이 있습니다. 생산 방식에 따른 특징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건물, 어때요? 고정되어 있죠? 교량, 고정되어 있습니다. 선박, 거대하죠? 자, 이렇듯이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징입니다. 제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되는 경우 제조를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구축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축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것은 작업 WBS, 즉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인데요. 이게 내역 구조예요. 즉 작업에 대한 내역 구조의 기초를 하여서 각 행위의 전후 관계와 소요 기간을 활용한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트 CPM에 주로 사용된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숍에 대한 특징은 제품이 일단 고정이 되어 있고요. 설비나 작업자가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한다기보다는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별 생산 방식입니다. 항공기라든가 치공구. 여기에서의 그 치공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종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공구, 그걸 통틀어서 치공구라고 해요. 그래서 치공구, 그 다음에 가구, 기계장비 등 주문자 요구에 의한 방식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문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개별 생산 방식, 즉 잡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장의 구성이 유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 작업장은 여러 종류의 부품을 가공해야 하므로 범용성이 있는 장비가 사용됩니다. 조직은 비슷한 기술이나 장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업 대상물이 필요한 작업장으로만 이동됩니다. 제품이나 생산량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나
제공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소요 기간, 즉 리드 타임이죠. 작업 소요 기간도 길고요. 생산 또는 재고의 관리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MRP, CRP의 적용 모델이 됩니다. 자,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죠. CRP는 생산 능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적용되는 모델이 개별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잡숍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주문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그렇죠. 범용성 있는 장비가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범용기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별 기계 배치가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인성 있는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장 내에 물조 이송이요. 즉 물류량입니다. 물류량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속 생산 방식입니다. 연속 또는 반복 생산 방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동차나 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이 되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간 단축 등 효율화시킨 MRP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시킨 MRP에 적용이 되고 있다. CRP는 생산 능력 계획이라 그랬죠. 자, 생산 능력 계획은 라인 밸런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생략이 될 수 있고요. 대신 부품 조달과 절차 개선에 JIT 기법을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JIT 기법은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또는 필요한 물량,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 낭비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생산 시스템이 적시 생산 시스템입니다. 즉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러한 생산 방식이 연속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동적 스케줄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흐름 생산용 스케줄링 방식에서 발달한 흐름 생산 일정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 생산에 비해 개별 생산에서 일정 계획이 복잡한 이유는 상이한 작업 배정 규칙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사용되는 기계 설비는 그렇죠. 여러 일감의 생산을 위해서 공용되기 때문에 또 복잡해집니다. 다양한 일감들을 여러 작업장에서 상이한 가공 방법이라든가 순서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 계획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 생산 방식 플로우숍입니다. 액체나 기체 또는 분말 성질을 가진 석유, 화학, 가스, 음료수, 주류, 철강 등의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한두 종류의 원자재가 뭐를 통해서 공정을 하냐? 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정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석유를 이렇게 퍼다가 하는 게 아니라 수송관이라고 하죠. 거기를 통해서 공정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각 공정의 옵션에 따라서 몇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사용되는 게 흐름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복 생산보다는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작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자, MRP보다는 PP 또는 MPS의 의미가 큽니다. PP는
전후 동력식, 즉 푸시풀 약자입니다. 즉 이름 그대로 기관차 두 대가 각각 옆에서 끌고요. 뒤에서 미는 그런 움직이는 형태로 생산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MPS는 생산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재 소유 계획보다는 MPS 의미가 큰 겁니다. 생산 진행에 있어서는 흐름 생산 일정 기법이 공정 제어 장비와 동적으로 연동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우숍의 특징은 특수 기계의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유연성, 물자의 이송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셀 생산 방식입니다. 처음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밑줄 그으세요. 한 명의 작업자가 한 대씩 정체시키지 않고 조립, 가공하는 다공정 소유의 자기 완결형 제조 생산 라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불연속 생산, 그리고 단속과 연속. 자, 생산 시기를 보게 되면 단속은 주문 생산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반면에 연속 생산은 그쵸, 사전 생산이 되겠습니다. 뭐 예측이라든가 또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하는 방법. 생산 속도는 즉 주문 생산인 경우에는 느리겠죠. 그런 반면에 연속 생산은 빠릅니다. 생산량은 단속인 경우에는 소량, 연속인 경우는 대량에 어울리게 되겠죠. 자, 품종은 단속인 경우는 다품종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연속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노동의 숙련도는 단품인 경우, 즉 단속 생산인 경우에는 숙련공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 연속 생산은 숙련도가 낮아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낮아도 됩니다. 자, 설비 투자액 같은 경우는 단속 생산인 경우에는 적어요. 그렇지만 연속 생산은 많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투자액이 많다. 설비는 즉 기계입니다. 단속 생산은 그쵸. 범용 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목적 범용 설비가 필요하고요. 연속 생산은 특수 목적용 전용 설비가 필요합니다. 즉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전용 설비가 필요한 거죠. 자, 공장 내 물류량은 단속 생산인 경우에는 많고요. 연속 생산인 경우에는 적게 작용이 됩니다. 생산품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주문 생산에 의한 경우는 그렇죠. 고가품이 주로 이루겠죠. 연속 생산은 사전 생산을 하는 거니까 저가품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비교하도록 할게요. 잡, 숍, 개별, 생산 방식. 맞습니다. 개별. 개별 생산 방식의 특징은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공장의 구성이 유동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그렇죠. 주문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별 생산 방식이니까 범용 기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정별 기계 배치도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요. 반드시 숙련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숙련공이 필요하다. 공장 내 물류량은 크게 이동이 되고 있다.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플로우숍 흐름이죠. 흐름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흐름은 뭐 액체나 기체, 뭐 분말 성질을 가진 뭐 석유라든가 화학, 가스 이런 제품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나 화학, 가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원자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장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 기계의 생산 라인이 필요하고요. 적은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 물자 이송량은 작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 숍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되겠죠.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이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고정입니다. 고정. 즉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즉 거대한 작업.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건물, 선박, 뭐 항공기, 교량, 즉 다리 이런 것들이 건설할 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제조한다라는 말보다는 구축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게 프로젝트 숍입니다. 이때 설비나 작업자가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설비나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한다.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생산 방식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생산 방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 번째, 제조 전략에 따른 생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make to stock, 시장 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주문에 의해 맞추어 생산하는 공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시장 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공산품이 그렇죠. 이러한 전략으로 생산이 되고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서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맞추어 공급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이크 투 스톡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은 대개 저가입니다. 이미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가의 사용, 즉 대량 생산에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 투 스톡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가의 제품이다. 밑줄 그으세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사용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죠. 모아놔야 되잖아요. 이미 완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로 유지하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고객은 주문 시점 또는 주문 지점까지 가까운 시점에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문 시점이라든가 또는 주문과 가까운 시점에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항상 비축해 놔야 돼요. 고객의 주문을 뭐 해야 돼요? 수요 예측을 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요게 make to stock, 즉 시장 생산이 되겠습니다. assembler to order, 주문 조립 생산입니다. 반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완제품이었죠? 지금은 뭐예요?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맞추어서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즉 고객 주문에 맞추어 조립을 한 후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assembler to order, 주문 조립 생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 즉 자동차와 같은 이런 옵션 종류가 많고요. 고가인 제품들의 생산 전략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make to order, 주문 생산이죠.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를 이때부터 가공합니다. 그리고 반제품을 먼저 생산해내고 이 반제품을 가지고 또다시 완제품의 조립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메탈 커팅 인더스트리 이런 데에서 주로 메이크 투 오더 전략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즉 금형, 즉 금속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금속 절단 산업이라고 하는데 금형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메이크 투 오더가 되겠습니다. 공작기계 생산 업체들이 대개 메이크 투 오더 생산 전략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투 오더, 주문 설계 생산 방식입니다. 즉 항공기, 선박, 고객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자재 구입, 생산, 조립을 하는 생산 전략이 되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생산 제품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수계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이죠. 도입기, 성장기, 완숙기, 세태기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시점에 따라 생산 전략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엔지니어 투 오더입니다. 주문 설계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조 전략과 납품, 리드 타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S, Make to Stock. 어떤 생산 방식이에요? 오, 시장 생산 방식. 오, 맞습니다. 시장 생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미 제품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즉 완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렇죠. 바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시장 생산이었어요. 대부분 공산품이 이러한 전략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ATO는 Assembler to Order. 주문, 조립, 생산이죠. 자, 주문, 조립, 생산. 특징은 반제품으로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반제품으로 갖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조립을 해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거죠. 즉 판매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M2O, 즉 Make to Order는 주문 생산. 오, 예,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주문 생산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원재료부터 구입한다 그랬죠. 구입은 좀 그렇고 어쨌든 원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재료부터 가공하고 반제품을 만들어요. 반제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합니다. 제품으로. 그리고 나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인도되는 거를 주문 생산, 즉 M2O라고 합니다. 자, E2O, Engineer to Order, 즉 설계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주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렇죠. 설계부터 합니다. 주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원재료를 구매해서 가공합니다. 반제품 만들고 반제품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생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E2O는 설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게 그렇죠. E2O죠. E2O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원재료부터 가공하니까 주문 생산이 두 번째. 그리고 주문 조립, 즉 반제품을 만들었던 거를 조립해서 주는 거니까 A2O. 그리고 가장 빠른 게 MTS입니다.